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대사가 북한 정권이 권력 유지와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지속을 위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열악한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상황을 증언하며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대사는 15일 20여 개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일러 대사는 이날 탈북민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기록된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면서 인권 침해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이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erious and systemic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The DPRK government uses domestic and overseas forced labor and labor exploitation to generate revenue to sustain itself in power and continue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테일러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난과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표현의 자유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를 향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등 유엔 회원국들이 각자의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세계 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이러한 권리를 거부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옹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캐나다의 패트리샤 맥콜라 제네바 주재 부대사는 축사를 통해 북한의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y bear witness to the atrociti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continue unabated to this day in North Korea. The stories of escapees who have regular contact with relatives, friends, and other sources back in North Korea provide invaluable information that informs all of our work and the work of broader civil society. 한편 지난해 어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일가족 중 한 명인 김모 씨는 이날 증언을 통해 코로나 기간 악화한 북한 주민들의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김 씨는 코로나 기간 북한 당국의 이동과 장사 통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으며 경제난 가중에 따라 강력 범죄가 증가했고 그 여파로 공개 처형도 많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통제와 착취를 겪으며 여기는 나와 내 가족이 있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지난해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 여성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는 탈북민은 범죄자가 아니고 북한에서 태어난 게 유일한 죄라면서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을 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그 공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스티븐 헤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 국제 질서가 혼돈을 겪는 동안 북한이 한국을 향한 도발 등 모험주의적 발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14일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전 국가안보보좌관들과의 대담 행사에서 국제 질서 혼돈 속에 김정은과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에 의해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판단 아래 과거 했던 대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도서 지역에 포격을 가하거나 한국 함정을 격침시키는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며 군사적 위협을 높이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는 억제와 방어, 예방, 보호가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보유로부터 영내 동맹국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동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들리 전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하면서 북핵 6자 회담과 9.19 공동성명 등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하원 결의안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일반적으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중국이 망명 희망자를 포함해 수많은 북한인을 송환한 것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탈북민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과 영김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13일 중국 내 탈북민과 강제 북송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당부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해외 노동자에 대한 본국 송환 시한이 약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북한인 종업원을 고용한 북한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백한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일부 북한 식당은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한국인 단체 손님을 받으며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 시내의 한 고층 건물 1층에 들어서자 벽면 곳곳에 붙은 한글 상호명이 눈에 띕니다. 식당의 이름은 백두 한낙관, 북한 식당입니다. 평양 말투를 구사하는 식당 종업원은 요리사를 비롯한 자신들이 평양에서 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평양 음식입니다. 평양 분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도. 예, 우리 평양 요리사들이 합니다. 메뉴판에는 감자전이나 옥수수전과 같은 전체 요리가 약 10만 깁, 미화 약 5달러, 김치 만둣국과 같은 메인 요리가 약 30만 깁, 약 15달러로 안내돼 있습니다. 현지 물가에 비해선 다소 높은 금액이지만 식당 종업원은 추가로 주류까지 권합니다. 사장님 맥주 안 드십니까? 일요일 저녁인 이날 백두 한낙원에는 약 160명의 손님이 자리했습니다. 대부분 라오스 관광에 나선 한국인들입니다. 이후 시작된 공연에서 일부 한국 관광객들은 북한 선전가에 맞춰 무대 앞까지 나가 춤을 춥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당시를 기준으로 2년 뒤인 2019년 12월까지 각국이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한을 4년이나 넘긴 현재까지 북한 종업원이 버젓이 활동하는 이 식당은 사실상 대북 제재 위반 현장인 것입니다. BOA는 라오스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라오스에서 북한 식당이 운영되고 북한 노동자가 활동하는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은 해당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자국에서 수입을 얻는 북한 국적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식당 운영과 관련한 이와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비단 라오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외교 소식통은 라오스의 이웃 나라인 베트남에서도 여전히 북한 식당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BOA는 외교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수도인 베이징을 비롯해 상하이, 다롄, 단둥, 선양, 훈춘, 투먼 등 중국 내 주요 도시 10여 곳에서 운영 중인 수십 개의 식당 목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펑유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1일 BOA에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오는 19일 북한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러시아에 합법적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북한 국적자 3명이 추방 및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판결할 것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소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 2명은 지난 2020년 러시아 영해에서 불법 주업을 한 혐의로 러시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학 중이던 다른 북한 국적자 1명도 1년 동안 공부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납치돼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러시아에서 북한 관리에게 넘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재판소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북한 국적자들에 대해 추방 및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고 현재 이들을 구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소는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처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난민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민주주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22일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제야 차관이 서울에서 한국이 주최하는 제3회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상회의 둘째 날인 19일 연설을 통해 시민사회와 인권 옹호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별도 행사에서 온라인에서의 정보 무결성 유지를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야 차관은 또 방한 기간에 한국 정부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인신매매 방지 노력, 국제 인도주의 노력에 대한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지난 13일부터 암호화폐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2,300만 달러어치의 자금을 세탁했다고 국제 블록체인 분석 업체 엘립틱이 15일 밝혔습니다. 엘립틱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HTX 등에서 탈취한 1억 1,2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이더리움 2더로 교환돼 휴면 상태에 있다가 13일부터 60건 이상의 거래를 통해 이 가운데 2,300만 달러 이상의 이더가 믹서 업체인 토네이도 캐시로 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고 섞어서 재분배하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지며 유엔 대북 제재를 받는 북한은 해커들을 이용해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믹서 업체를 통해 해킹 자금을 세탁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과 정권 유지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토네이도 캐시가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했고 이후 토네이도 캐시를 대체한 또 다른 믹서 업체 신바드도 지난해 11월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엘립틱은 신바드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라자루스 그룹이 다시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